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2강 시간에는요, 말 그대로 인간의 욕구와 행복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뭐냐? 여러분 인간 하게 되면은요, 우리 동물들은, 네 발 받는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 발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동물들도 있죠. 그러나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 바로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 어깨를, 허리를 펴고 서서 다니는 것을 우리는 직립보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라고 우리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바로 헌법이죠.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 헌법 10조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10조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인간으로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헌법 10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침범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국민들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도 권리 의무가 있고 개인도 역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이 지켜주는 어떤 힘이죠. 법이 규율하는 힘을 우리는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든 단체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11조에는 말이죠,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11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 누구든지 성별, 남녀노소, 종교에 관계없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Man is valid, the economist in nature, but he is thinking lead,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거를 직역한다면 인간은 하나의 칼대와 불과하다. 그런데 역시 인간은 자연 속에서는 너무너무 약하다. 자연 속에서는 가장 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But he is thinking lead.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슬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메슬러라는 학자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봤겠습니다만은, 메슬러라는 학자가 인간의 5단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주장한 바 있는데, 저는 한 7단계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실에 맞게요, 구분해 봤는데, 이 메슬러라는 학자는 5단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인간의 욕구 7단계로 한번 분류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생리적인 욕구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과거의 의식주는
과거 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요금도 많이 내고 물가가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기초적인 기본 생활 하려면 1, 200만 원 정도, 많게는 2, 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1인당 월소득이 최하 한 12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기본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지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윳돈이 있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소위 세이빙,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도 가입하고 은행에 저축도 하는데 오늘날 과거 70년, 80년대는 저축들 많이 했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은 어떤 욕구가 필요합니까? 바로 소속감의 욕구를 갖기를 원합니다.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소속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윳돈이 있어야만이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동창 회비도 내고, 그렇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예를 들면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또는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또는 젊은이들은 JCI라고 하는 청년 조직에 가입해서 각종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소속감의 욕구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욕구도 필요합니다.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자존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자존감의 욕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디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지역 어디에서 사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그리고 승용차는 무엇이냐, 너의 취미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자존감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50평에 사느냐, 80평에 사느냐, 평수는 몇 평이냐,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의 욕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의 욕구 하나 이런 것도 되겠죠. 품위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품위 유지비. 아무래도 큰 평수에 살고 또 좋은 럭셔리한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렇게 재산이 있다 보면 뭐 국민건강보험료도 많이 들어가겠죠. 각종 세금도 많이 들어가. 결과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애경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애경사를 다니는 것도 하나의 품위 유지비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자존감의 욕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지적인 욕구. 뭔가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늦은 나이에 뭔가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대학을 뭐 간다던가 또는 늦게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한다던가 뭐 새로운 지식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고 싶다. 또 북한에 있는 금강산도 한번 가보고 싶다. 백두산도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지적인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리적과 안전의 욕구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찌 인간으로서의 지적인 욕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호기심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인 욕구가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적인 욕구에는 심미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바로 심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기부하는 거요, 또 봉사하는 거, 이런 기부 봉사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할까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죠. 심미적인 욕구.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슈퍼리치들이 말이죠. 슈퍼리치들. 이런 부호재산가들, 부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 많이 보셨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헌납하신 분들 아주 훌륭하지요. 김밥 할머니.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년 동안 폐품을 주워가지고 한 달 동안 폐품을 모아서 20만 원씩 벌어들인 돈하고 자기 개인 용돈을 아껴서 월 30만 원씩 주민센터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기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또 재산가들 중에서 세계적인 부호가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누굴까요? 빌 게이츠죠. 여러분, 빌 게이츠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재산이 말이죠, 787억입니다. 빌 게이츠가 787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정도가 되겠죠.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90조 정도 되는데, 이 빌 게이츠는 전 자산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고 헌납했습니다. 이름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건 바로 심미적인 욕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린 버핏 있죠? 워린 버핏이 재산 세계 3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산을 기부를 해가지고 4위로 하락했지요. 이 워린 버핏은 재산의 85%를, 전 재산의 85%를 헌납, 기부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수십조를 기부했더군요. 그래서 세계 재산 부호가로서 3위에서 4위로 떨어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는 36조를 기부했습니다. 세계 재산 34위가 되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34조를 기부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심미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87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젊은 사람이 월간 주변일행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나눠주는 교양 잡지를 20년 가까이 발행해서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월간 주변인의 길이라고 하는 잡지를 무료 잡지로 20년 동안 발행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잡지를 발행했는데요.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20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과 보람과 그런 희생정신에 따라서 그러한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보상을 받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심미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런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그런 젊은 나날을 보낸 날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심미적인 욕구 다음에는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 자기가 목표를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을 잘 경영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꿈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자아실현 욕구가 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겠다, 이런 것도 자아실현 욕구 아니겠습니까? 또 유명한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자아실현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늦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자아실현 욕구가 아닌가 되겠습니다. 또 뭐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국민의 대변이 되겠다고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바로 자아실현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이런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영양소가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몸에 3대 영양소가 있다면 3대 영양소가 뭐지요? 뭐 다 아는 겁니다. 그죠?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있겠죠. 이렇게 몸에 영양의 3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혼에도 3요소가 있을 겁니다. 영혼의 3요소. 이 영혼의 3요소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프리덤,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억압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제적 자유와 또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다 한꺼번에 얻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지요. 본인의 꿈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유능해지길 원합니다. 유능감을 얻기를 원하지요.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유능해지길 원합니다. 제 타인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인정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명가수로 살 겁니까? 유능한 유명가수로 살기를 원합니까? 유명한 탤런트를 원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유능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유능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과 HR입니다. Human Relation.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릴레이션십이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과관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좋은 단체, 좋은 모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들, 덕망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주위에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인생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3대 요소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유의 상태와 그리고 유능해지길 원하고 인간은 좋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친구 관계 또는 친척 관계 또 직장 관계 모든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영혼의 3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행복.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사고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고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억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이 증가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주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과연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할 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벗어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 벗어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런데 여행을 갈 때도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간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간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여행입니까?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행복감을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는 그 목표에 꿈에 도달할 거야. 꿈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꿈과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소위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한 행복은 경험의 이력서와 비례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이력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 지적인 욕구는 바로 뭡니까? 큐리시리라고 하는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호기심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관심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호기심을 유발할 때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갈증을 느낍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의 호기심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관심의 원천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물질만을 추구한다고 행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은 자유로부터 자유의 상태를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을 할 때만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욕구와 행복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어떻게 디자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미래를 설계해 보시면서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3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